자, 1-28페이지. 오랜만에 믹스커피 먹으니까 막 몸이 쫙 터져나간다. 이 맛은 믹스커피 먹구나. 응? 자,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 돼있죠? 눈으로 빨리 보세요. 됐죠? 뭐가 됐는데? 아까 제가 1년에 부가세 신고 몇 번 한다 그랬어요? 2번 한다 그랬죠? 거짓말 한 거라고. 사실은 4번이야. 4번. 근데 왜 2번이라 그랬어? 칠판. 1년에 부가세 신고 2번 하면 기간을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4번이면 어떻게 기간을 나누면 되겠어요? 분기별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분기별로 나누면 된다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앞에 6달, 뒤에 6달. 앞에 석 달, 중간에 석 달. 요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부른다고. 약속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1기, 2기 이렇게 부르고. 앞에 석 달을 예정신고기간, 뒤에 석 달을 과세기간 최종 3월. 근데 실무적으로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시험에서도 확정신고기간이라 용어를 써.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때도 예정, 이때도 확정. 그쵸? 그럼 부가세 신고는요 무조건 다음 달 25일. 자, 같이 해봅시다. 요거 다음 달 25일 언제야? 4월 25일. 그치? 요거 다음 달 25일 언제? 7월 25일. 요거 다음 달 25일 언제? 10월 25일. 요거 다음 달 25일 언제?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이게 법인이야. 법인. 개인은요? 개인은 1년에 신고를 2번 해. 2번 해. 납부는요? 납부는 4번 해. 말이 안 되지. 신고는 2번 하는데 납부를 어떻게 4번 하는데? 신고는 요때 2번 해. 납부는요? 납부는 4번 해. 그럼 요때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 신고와 동시에 납부 이해해. 요때는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납부하지?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줘.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딱 끊어가지고 1,000원 단위 생략, 1,000원 단위까지만 나타나게끔 해가지고 100원 단위 생략. 그래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줘서 고지서를 보고 납부를 해. 이걸 고지납부라고 그래. 그래서 법인은 4번 신고납부, 개인은 2번은 고지납부, 2번은 신고납부. 그런데 이 책은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기술되어 있어. 개인은요, 책 제일 뒤에 가면 절차 규정에서 개인은 어떻다라는 부분을 살펴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앞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 총 4번 하는 걸로 책이 서술이 되어 있다. 됐죠? 오케이.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 밑에 별표시 2번.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다만 배업하는 경우 배업도 무조건 다음 달 25일이야. 됐나요? 안 어렵죠? 예전에는 까다로웠어. 예전에는 배업일로부터 25일이었거든.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럼 배업일로부터 25일 하면 배업일 다음 달부터 기산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는 거야. 그래서 날짜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만 요것도 무조건 다음 달 25일로 하자 이렇게 바뀌었어. 됐죠? 자, 그 밑에 간이가세자는 과세기간 1년이라 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신고는 다음 달 25일, 1월 25일. 됐죠? 안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특례.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돼 있죠? 사업 개시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됐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사업 개시래 다음 날부터, 사업 개시 하루 전부터 막 이러면 혹한다고 또. 그렇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자, 괄호안에 사업 개시 이전에 등록 신청한 경우는 그 신청이 되지.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사업 개시를 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날이 사업 개시이다 그 얘기야. 신청한 날이. 됐죠? 사업 개시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한 개의 과세기간이네.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알면 되겠네. 그치? 다음 페이지 맨 위 별표시 1번. 사업 개시일의 원칙은 동그라미 3번.
재화나 용익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 원칙이야. 재화나 용익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 뭔데? 물건을 팔기 시작한 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예외 규정 보자. 동그라미 1번. 제조업은 만들기 시작한 날이야. 제조를 시작한 날. 동그라미 2번. 광업은 땅을 파기 시작한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책 안 샀어? 아 그래? 그래? 책 있어야 돼. 혹시 작년 책이 있어서 안 살랍니다 이러면 안 돼. 그 정도 수준 아무도 안 돼. 가닥교환 세무사들도 작년 책 가지고 못 봐. 세법은 어쩔 수 없어. 매년 사야 돼. 회계랑 상법은요. 회계랑 상법은 한 번 사놔놓으면 한 10년도 봐. 그런데 지금 국제 기준 도입하고 나서 안정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회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무회계책도 새로 사야 돼. 원가는요? 원가는 한 10년에 한 번 사면 되지. 상법은요? 상법도 지금 개정이 많아 최근에. 내가 이제 대학에서는 세법이랑 상법 강의 해주거든 애들을. 상법도 최근에는 책을 지금 매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법은 어쩔 수 없어. 내 앞장수가 아니라 내 이쪽에 저 강의들 기사님이랑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살 수밖에 없어. 사야 돼 책. 그렇지? 아니 내가 왜 물어봤냐면 필기 그러면 나중에 옮겨서 쓸 거야? 필기? 내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해줬는데 필기를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최소화해야 된다고. 제가 써야 돼. 근데 별도의 노트를 또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 노트를 만들어. 그렇게 하면 목적 적합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공부해야 될 범위를 줄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트를 작성하면 스스로 범위를 자꾸 더 늘리는 거야. 그게 내 방향이랑 만들어가는 거라고. 내 방향이랑. 왜 이렇게 자꾸 알림이 뜨는 거야? 누가 또 죽은 거야? 아무튼 그런데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어. 누구도 이제 집에 갔잖아. 누군가 덕군가 뭐 있잖아. 늑대 실제 늑대 보면 놀란다. 커가지고 엄청 크다. 우리 집에 개가 그 38kg, 39kg 나가거든. 근데 그게 잽도 안 돼요. 늑대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지. 아무튼 다시 돌아가지고 근데 내가 필기를 꼭 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런 부분은 포스트잇 있지. 포스트잇 좀 큰 거 줄쳐져 있는 거 있지. 거기다 써서 붙여. 그러면 내년에 우리는 아직 내공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세법책을 또 새로 사야 된다고. 그럴 때 필기로 옮겨 쓸 필요 없이 포스트잇만 떼서 붙이면 돼. 필기 옮겨 쓰는 게 2주 걸려.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그리고 줄 칠 때도 삼색 볼펜 나도 그런 뻘짓 해봤어. 금색, 은색도 사가지고 줄도 쳐봤다고. 그런 거 하면 나중에 줄만 보이고 글자가 안 보여. 요즘에 책의 저자들이 중요한 부분은 일부러 음영을 넣어줘. 색을 달리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움직이면서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스틱으로 된 형광펜이 있어. 스틱으로 된 형광펜 좀 있으면 좀 보여줘. 동화 헬로키티 이런 거 있어. 스틱으로 된 거. 액상으로 된 형광펜을 쓰면 우리들이 보는 책들은 알짱이 얇아가지고 액상으로 된 형광펜을 쓰면 뒷면이 비쳐. 그래서 중요해서 줄을 쳤는데 눈에 안 들어와. 그런 것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겪는 시행착오들일 거야. 처음부터 그런 거 안 겪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필기도 그래야 써서 붙여놔. 다른 과목도 그래. 필기 옮겨 쓰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 특히 2차 때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다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 보자. 폐업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됐죠? 그럼 도대체 폐업일은 언젠데? 다음에 몇 페이지 2번.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돼 있죠. 그죠? 합병법인의 변경 등기일 또는 설립 등기일 이렇게 돼 있지. 존속 합병 시 변경 등기일. 신설 합병 시 설립 등기일 돼 있지. 내가 이 반에서는 합병을 설명을 안 할 거거든. 강의를 안 할 거거든. 위에 반에. 종합반에. 법인세법 할 때 합병은 강의를 안 해. 소개만 살짝 해주고. 2차 때 공부해. 목적적 합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그냥. 수준을 여러분들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문제 보기는 대비해야 되거든. 말문제 보기. 존속 합병, 신설 합병 이렇게 뭡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 회사를 잡아먹어버려. 이 회사 잡아먹어버린다고. 그럼 이 회사는 없어지겠지? 없어지겠지? 내만 남을 거 아니야. 내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지? 내가 잡아먹으니까 이 회사의 폐업일이 언제냐 이거야. 이 회사의 폐업일. 내가 이 회사를 잡아먹으면 상법상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변경등기라는 걸 해야 돼. 변경등기. 그날 요 회사가 없어진 걸로 보겠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럼 내려봐봐. 존속합병은 무슨 말인데요? 두 개가 합쳐져서 나는 남아 있잖아. 그게 존속합병이야. 신설합병은 뭔데요? 봐봐. 내가 이 회사를 잡아먹어서 제3의 회사가 되는 거야. 나도 없어지지. 요게 신설합병이야.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회사가 하나 생겼지.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 설립등기라는 걸 해야 돼. 요날 우리 둘은 없어진 걸로 보겠다 그 얘기라고. 폐업일로 보겠다. 이해됐죠?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다음 분할로 인해서 사업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혹은 설립등기. 됐죠? 위외의 경우가 원칙이야.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야. 만약에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러면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래. 됐어요? 됐나요? 또 시험이 잘 나오면 동그라미 4번. 사업 개실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된 날까지 공급 실적이 없는 자 6개월이 된 날을 폐업일로 보험일이 돼 있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대잖아. 그지? 미리 사업자 등록을 내놨는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게 미리 사업자 등록을 내놔놓고 아직 장사 시작을 안 했어.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게 터진 거야. 그럼 시작하면 돼 안 돼? 해봐야 꼬라박을 거 아니야. 좀 미뤄야 될 거 아니야. 좀 미루면 세법이 무한정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6개월 딱 기다려줘. 6개월 딱 기다렸는데도 아무 실적이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려. 사업자 등록증. 그거 얘기하는 거야. 6개월 되는 시점. 그럼 이제 폐업이 된 상태인 거야. 그럼 현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관심 안 가질 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현업에서는 휴업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휴업. 휴학할 거 아니야. 그것처럼 휴업 신청을 한다. 휴업 신청. 집은 어딘데? 집은 어딘데? 아 그래? 그럼 학교가 엄청 머네? 나 동아대 한 번 가봤는데 예전에 동아대 옆에 그때 친구들이 막걸리 엄청 유명하다고. 요즘에도 있어. 그래 한 번 가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실려서 집에 갔으니까. 내가 키가 작은데도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천장이 낮아가지고 개도 막 있고 개도 같이 막걸리 먹고 사람도 묵다가 개가 됐다가 뭐 이렇게. 아니 그런 데 없어 이제. 그래서 동아대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머네. 엄청 머네. 간호사 선생님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 그런 얘기 안 했나? 나 우리 집 애들한테 하는 얘기. 우리 집 애가 첫째가 아들내미인데 학교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빠 혹시 서울대 나왔어 그러더라고. 아니면 아빠 서울대 안 나왔는데 왜?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좋은 데야? 똑똑한 사람만 가는 데야? 아니 그렇진 않는데. 그럼 똑똑한 사람은 어디 가? 똑똑한 사람은 하버드 이런 데 가지. 서울대는 뭐야? 조금 똑똑한 사람. 왜 그런 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됐네. 그럼 아빠 어떤 데가 좋은 학교야? 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데야. 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데. 이제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야. 고사장은 어디 선택해야 돼? 집에서 가까운 고사장을 선택해. 이제 됐죠? 독서실은요? 집에서 가까운 독서실을 선택하는 거야. 됐지? 예쁜 여학생이 있고 잘생긴 남학생이 있고 이런 독서실을 가는 게 아니야. 집에서 가까운 데. 알지? 학교가 되게 머네. 그럼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와야 되겠네. 그렇게 안 돼. 딸내미 것도 안 되겠구나. 네? 과방에서 좀 자고 그래 안 되네. 앞에 친구도 집이 어딨대? 영지. 그럼 거기는 동아대가 가까워? 그래도 버스 타면 1시간. 가까워. 영지를 내가 가본 적이 있나? 자동차 뭐
번호판 때문에 한번 가본 것 같다. 그치 맞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다. 자동차 번호판 그거 이제 껍질 벗겨져가지고 그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해서 구청에 이런 거 누가 신고해요? 참 부지런하니까 그거 저기 원래 불량으로 나와서 무상 교체 되는 거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1년 뒤에 방문했지. 그게 얼마 전에 1년 뒤에 방문하니까 자꾸 연락 오더라. 빨리 오라고.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무상으로 바꿔준다는 과태료 매기는 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지 한번 가봤네. 영지. 그 뭐 외국어 학교인가 막 그지? 한국말도 못하는 조그만 애들 외국어부터 가르치는 학교가 막 있지. 그지? 그럼 걔들은 말을 계속 못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을 못하는데 외국어를 가르치면 말을 계속 못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그런 학교가 있어요? 좋은 동네야. 아니 몰라서. 아 몰라서? 그렇대. 원래 다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 정관에 가잖아. 정관에 가면 좌광천이라는 천이 흐르거든. 그걸 기점으로 강남 강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좀 많이 놀랬어. 여 어디가 강남 강북이지? 그리고 그 뭐라더라? 강의하러 가서 내가 알았는데 그 장유는 김해라고 하면 안 된대. 왜? 모르겠어요. 저도 김해 사람이 아니라고 모르는데 다르다 하더라고요. 서울이야? 어이가 없어. 진짜 자기들만의 리그야. 명지 무슨 신도시를 해운대 줄 알아? 그치? 신도시는 결국에 중심지의 집값이 빠지면 다 망하게 돼 있어. 망한 신도시 1호가 이제 정관 신도시야. 부산에 집값이 떨어지면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교통편이 불편한데 신도시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중심지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심지의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신도시는 다 망해.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보완된 신도시도. 세무사는 해운대는요? 해운대는 부산이 아니야. 해운대는 부산이 아니야. 해운대에 두산우유도 제니스 아이파크 이런 거 저기 LCT 있잖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LCT는 평당 얼마예요? LCT 평당 얼마가 어딨어? LCT는 그냥 70억, 60억이래. 평당 얼마 이런 개념이 있다고. 거기도 이제 부산이 아니야. 한 달에 걸쳐서 아는 분이 그거 사시거든. 엄청 부자겠지. 그것만 갖고 있겠어? 제니스 세 주고 있고 3억짜리 차 뽑는데 매장에 갔는데 서울에 있다고, 우리나라에 한 대 있다고. 현금으로 내일 결제해 줄 테니까 내일까지 갖다 놓으라고. 바로 내일 갖고 오잖아. 차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웃는 차가 있어. 웃는 차가. 이게 3억 중반인데 내일 내가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까 서울에서 갖다 놓으라고. 밤새 갖다 놓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고. 웃는 차 있어. 나중에 타고 싶어질 거야. 웃는 차가 있어. 자, 또 봅시다. 자, 그래 배우비례 동그라미 1, 2번은 시험이 잘 안 나오고요. 3, 4번 위주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남겨놔. 간이가세제 할 때 이 페이지를 다시 돌아온다고.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번에 과세유형 변경돼 있죠. 남겨놔. 간이가세제 할 때 다시 돌아온다고. X표 치지 마. 책의 저자가 속상해한다고. 나중에 다 볼 거야. 넘어가면 납세지. 납세지와 과세가담을 돼 있죠. 자, 사업자의 납세지. 그 전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부터 보자. 재화의 수입은 소비지구 과세원칙 때문에 과세한댔지.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세한댔어. 누가 과세한댔지? 세관장이. 그지? 그럼 뭐 세관에서 세관이 납세지가 되겠지. 됐죠? 됐죠? 자,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 장의 동그라미를 쳐. 포인트는 장, 각 사업장 소재지. 자, 밑에 괄호 이번에 사업자의 납세지 원칙. 사업장 단위 신고 납부. 장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게 원칙이야. 사업장 단위 신고 납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거 한 번씩 착각을 해.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명예퇴직 해가지고 희망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 나온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살 거야?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사 뭘 할까 해본 적이 있어? 제일 만만한 게 치킨집인 거야. 근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임원까지도 했었는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장사를 두 군데서 하는 거야. 하나는 서면, 하나는 부산에서 동네에서 해. 동네. 사장은 나 하나잖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하나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야, 사고가. 왜?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이라서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면에 있는 거 부산 진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동네에 있는 거 동네 세무서에 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게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 그럼 서면에 있는 건 서면에 있는 거대로 부가세 신고 납부, 동네에 있는 건 동네에 있는 거대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사장은 내 하나지만, 응? 됐죠? 자, 밑에 특례.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인데 그거에 대한 특례다 그 얘기야. 첫 번째, 주사업장 초과.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 여기는 자야, 자. 장이 아니고. 됐어요? 됐나요?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사업장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자.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장의 범위. 자, 사업장은 뭐냐?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암기해버리자. 지금은 이 표현을 보고 맞다 틀렸다만 구분할 줄 알면 되지만 2차 시험 때는 이걸 그대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겁먹을 필요 없다. 그때 되면 다 할 수 있다. 법조문을 똑같이 서술해야 되나요? 맞아, 똑같이 서술해. 그죠? 그게 기억이 나나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2차 수험생들이 법조문을 얼마나 똑같이 복귀해가 서술하냐면 은는이가 조사까지 똑같이 써. 그럼 여러분들도 그때 되면 그렇게 돼.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 안 되지. 실력 없는데 1차도 안 되는데 무슨. 그죠? 그때 되면 다 돼. 걱정 안 해도 돼.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차곡차곡. 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이야. 일부라는 표현도 중요해. 왜? 일부라는 표현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다음으로 길들이기 힘든 민족이라며. 작년에 내가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IQ 평균이 전 세계 4위래. IQ 평균이.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항상 강의할 때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과정은 IQ 100 이상이면 누구든 다 따라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랬는데 IQ 평균이 100이 안 되는 나라가 있더라. 그럼 나는 100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치가 높대. IQ가.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다가 쓰는 거야. 안타깝지. 그지? 표정이 좀 음흉한데. 네. 나는 심리학 공부를 했었는데 얘가 나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엄청 궁금하거든. 지금 표정이 방금 음흉했다고.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욕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자꾸 나쁘지도 않은 거야. 법조문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야. 우리나라 세법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줘. 어렵고 복잡하게요. 근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지. 내가 먹고 살고 있어. 그지? 여러분들은 아니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지? 되면 그때 그래도 먹고 살면 되지. 그지? 그래서 법이 자꾸 보완되다 보니까 일부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업종별 사업장. 누가 봐도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죠? 그죠? 느낌이. 자, 업종별로 사업장이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다. 광업부터 보자. 광업사무소 소재지다. 됐죠? 됐죠? 광구마다 사업장으로 보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사업장이 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됐나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자. 생각이라는 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대부분 어디야? 공장이지 뭐야. 공장이 사업장이다 그 얘기야. 됐어요? 자, 손가락 잠깐만 끼고 1-22페이지
매일 별표시 입어도록 하고. 자, 연계 정리사항에 직매장은 사업장인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데 있지. 직매장 옆에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하치장은 단순 보관, 운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만 갖춘 장소. 다시 들어봐봐.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대.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래. 그치? 우리가 제조업을 생각해 보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 실질적으로 판매는 잘 안 일어나지. 물론 공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공장에서 물건만 만들고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로 옮겨놔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잖아. 근데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방금 직매장은 사업장이라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공장 사업장이라며. 그럼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처음 시작할 때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시작하네. 그치? 그치?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응? 자, 그 다음. 다만 포장, 용기, 충전 이런 건 보지 마세요. 개소세 공부할 때 나중에 보면 돼요. 그 밑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화살표까지 달아놨네.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부동산 임대업과 비교하라 돼 있네.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지시. 됐죠?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 동그라미 3, 4번은 지금 볼 필요 없어. 됐죠? 자, 그 밑에 부동산 임대업 보자.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지시. 됐어요? 이 친구는 회계사무실 경험이 있댔죠? 회계사무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알 건데 임대업자들 있지. 임대물건이 전국에 여러 개 있다고. 전국에 여러 개 있어. 만약에 그러면 각각 임대물건별로 사업장을 내야 돼.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머리가 아파. 상호를 뭐라고 할지. 만약에 전국에 건물이 한 10채 있다고. 땅이 한 10개 있어가지고 10개를 빌려준다고 보자고. 그럼 상호를 10개 정해야 되잖아. 사업자를 각각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장병호 부동산 1, 장병호 부동산 2, 장병호 부동산 3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각 임대 물건별로 사업장이라서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했어요? 됐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누구 부동산 1, 2 이래 돼 있는 거야. 됐죠? 자, 밑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겠대. 어떤 경우인데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한대.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게 뭔데? 전대 주는 거, 전세 주는 거 있지. 학생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다고. 건물주가 이걸 내한테 임대를 주는 거야. 그지? 나는 세입자야. 세입자야. 그지? 그지? 그럼 이 사람은 임대업자라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지지는 어디라 했어?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지지. 요거 어디에 있는지 거기가 사업장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걸 전대를 해. 그럼 또 세입자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임대업자가 있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라 했어? 임대물건의 소재지라 했지. 그치? 중복되잖아. 얘 소재지 사업장도 되고 내 소재지 사업장도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그 얘기야. 거기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 됐어요? 됐죠? 요즘에 이 많이 하더라. 전대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쪼개가지고 뭐라 하더라. 뭐라고 용어를 부르던데. 일부만 빌려주는 거 요즘 많이 하던데. 건물주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려고. 근데 건물주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세가 안 나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를 허용하는 거지. 저걸 뭐라고 부르던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애들 뭐라 하던데.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사업장으로 쓰려고 빌려놔놓고 월세도 안 벌리니까 파티션 쳐가 쪼개가지고 또 빌려주는 거야. 그래야 돼요. 그게 다 전대야.
전전세무.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원칙적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인데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동그라미 3번 눈으로 쓱 봐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공사 어쩌고 저쩌고 다 국가 유관기관이지. 그지? 자, 국가, 지자체 혹은 국가 유관기관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대. 그러면 전국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겠어? 이것마다 한 개씩 다 사업자 등록을 낸다? 불가능에 가깝잖아. 그래서 뭉뚱그려서 한 군데서 관리해라.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그 얘기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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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시켜줬죠? 그럼 시험장 갔을 때 이걸 보고 맞다 틀렸다 구분해내면 되는 거예요. 책 읽어주는 남자라 했잖아. 이해시켜줬으면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다단계 판매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있죠. 다단계, 우리나라가 다단계가 후진국이죠. 우리나라에서 다단계가 많이 변질이 됐죠. 그죠?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단계가 선진화된 판매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알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대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다. 서울이 확실히 빨라. 그래서 대학생들이 다단계 판매 많이 한다. 다단계 판매 많이 한다. 미국처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다단계가 어떤 게 있는데요? 뭐 저거 뭐야 저거? 아메이, 디톡스, 허벌라이프 이런 거, 그지? 사람들이 다단계 막 이러잖아. 허벌라이프 다단계인데 메시가 선전하는데 메시가 우리나라에서 다단계가 변질이 되잖아. 강매를 하고, 그지?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외국에서는 안 그래. 아무튼 다단계 판매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요것도 어디 사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됐죠? 자, 그 밑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판기. 자판기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자, 이거는 왜 그런데? 시대상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옛날, 얼마나 옛날인데 나의 부모님 세대는 직장생활을 해서 따박따박 돈 좀 모으고 그러면 자판기 한 개씩 구업으로 많이 했어. 자판기. 그 당시에는 자판기가 180만 원, 200만 원 요리할 때거든. 그러면 이제 목 좋은 데다 갖다 놓는 거야. 버스 정류장 근처, 아니면 대학 안에 들어가긴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자판기를 여기저기 한 개씩 갖다 놓는다고. 갖다 놓고 이제 태극기에 들러가지고 이제 따가지고 이제 줄이 쫙 받아가는 거지. 하나 가는 거지. 이 자판기를 서면에 하나 놔두고 동네에 하나 놔뒀다고 볼게.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사업장을, 자판기를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면 여기서 매출이 만약에 3천만 원 발생했고 여기서 매출이 만약에 3천만 원 발생했다고 볼게. 각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과거에 간이가세자 규정이 지금처럼 1억 400이 되기 전에 8천, 그 전에는 4,800이었어. 그러면 여기 사업장으로 보면 4,800이 안 되니까 간이가세 적용받는 거야. 여기 4,800이 안 되니까 간이가세 적용받는 거야.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간이가세를 적용받는 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판기는 업무 총괄 장소를 하기로 했어. 사업장. 그럼 여기가 업무 총괄 장소다 그러면 이 두 개 매출을 합산하는 거야. 그럼 4,800이 넘으니까 간이가세 적용 못 받지. 그 목적으로 다단계 자판기는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에요.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돼 있죠? 그죠?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시간에 공부하면 되고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자, 밑에 기타. 국가,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요. 도소매, 음식, 숙박. 됐죠? 뭐가 됐는데? 한두 개겠어, 전국에? 그지? 업무 총괄 장소에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각 국가 유관기관. 동그라미 3번. 국가 유관기관. 한두 개겠어, 전국에? 그래서 업무 총괄 장소에서 한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면
자, 다음 페이지. 괄호 3번에 추가 정리사항. 안 중요하거든. 지엽적이거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게 등장한 적이 있어.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봐야 돼. 시험에 등장하면 우리한테는 중요해. 그죠? 자, 위 외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대. 됐습니까? 그죠? 다만 자판기는 안 돼. 그죠? 장난칠 소지가 있다니까. 분산해가지고. 됐죠? 또 그럼 2번. 사업장을 설치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한대?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자가 한다. 주소는 주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거소는 뭔데요? 주소지가 없을 때 주로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해. 예, 여기를 그냥 사업장으로 보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임시사업장이 어떤 건데요? 우리 저기 백화점 입구 이런 데 가면 뭐 저기 등산용품 대전이라 막 자판 깔아놓고 막 팔잖아. 그지? 거기를 임시사업장이라는데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거기도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서는 별도로 매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에 원래 매장 있지. 거기 매출에다가 합산한다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했는지 모르겠네. 날짜가 지났는지. 백스코에서 카페 대전한다 하더라고. 카페. 그러면 좀 이름 있다는 커피숍들, 카페들이 거기 다 간다고. 그러면 이제 카페 용품 소개, 커피, 원두 소개만 하네? 판매도 하거든.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는 판매 매출 금액은 어떻게 할 건데? 본 매장의 매출에다가 업화가 다 합산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절차 봐봐요. 다음 기간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 개설 신고라는 걸 해야 된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내에. 폐쇄 신고도 해야 된대. 폐쇄일로부터 10일 내에. 근데 괄호 안에 설치 기간이 10일이 안 되면 개설 신고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임시사업장들이 10일 넘게 안 해. NC백화점 앞에 이런 데 가면 무슨 K2에서 막 이런 거 하잖아. 등산용품 대장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90% 세일, 80% 세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내가 잡은 건 신제품인데요 막 이러잖아. 어? 80% 세일, 90% 세일은 도대체 뭐예요? 저기 한 무더기 있는 데서 찾아보세요 그러잖아. 네? 그런 거. 됐습니다. 넘어가요. 1-23페이지.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과세의 특례. 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 된다. 그 사업장 단위 과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보죠. 아까 잠깐 제목만 봤었다. 두 가지.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 두 가지가 있었다. 됐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부터 보자.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공장을 예로 들게. 제조업을. 자, 공장 소재지가 있어서 사업장이 한 개 있어요. 그리고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직매장이 또 있는 거예요. 됐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야. 부가세 신고는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 납부하는 거지. 공장에서는 생산만 이루어지니까 희한하게 매입세액만 자꾸 존재하는 거야. 매출세액은 없고. 직매장은 생산하는 게 아니라 판매만 하니까 매출세액만 자꾸 존재하는 거야. 매입세액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해. 예를 들게 숫자에. 직매장에서는 납부가 발생하는 거야. 사장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결국 내 부가세는 20원이잖아. 20원. 근데 100원을 내놔놓고 80원을 돌려받는 거야. 근데 돌려받을 때 얘는 7월 25일에 내놔놓고 얘는 30일 내에 환급당하는. 80원만큼 30일 동안 자금 부담의 압박이 생기는 거지. 안 생겨? 자금 부담 압박이 생겼지. 그치? 자금 부담 압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게 있다 그 얘기야. 둘 중에 어디든 상관없어. 한 군데를 주사업장으로 정하재. 주사업장.
주사업장으로 정하면 여기서 이걸 퉁쳐서 납부하지. 여기서 이걸 퉁쳐서 환급 신청을 하지. 그래서 납부 환급 퉁쳐가지고 하는 거. 그게 주사업장 종결납부야. 그럼 세무사님 부가세 신고는요? 각각 다 해야 돼. 각각. 사업자 등록은요? 각각 다 내야 돼. 세금계산서는요? 각각 알아서 해야 돼. 됐어요? 됐죠? 이게 주사업장 종결납부야. 됐죠? 이래 보니까 편하네. 이래 보니까 편해. 에헤이.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자. 하나로 묶어버리자.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자체를 한 개로 만들어버리자. 사업자 등록 번호도 한 개로 이렇게. 한 개로 만들어버리자. 요게 사업자 단위 과세야. 됐어요? 장 아니야.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빨리 접근해가 풀어야 될 때 자인지 장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근데 그런 거 캐치하는 게 내공이고 실력이라고. 됐어요? 됐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 본점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고 총괄해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 됐나요?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한 개야.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한 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각종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도 다 한 군데서 해. 됐습니까? 됐죠? 됐죠? 어려워? 애정남이라 했잖아.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생소한 거야. 생소한 거 세네 번 보면 다 잘해. 됐죠? 자, 밑에 요건 뭐지? 요건.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만으로 적용 가능하다. 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게 시험에 신청을 하고 3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그럴듯해. 그럴듯하다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오늘 공부하고 내일 까먹고, 내일 공부하고 모레 또 까먹고. 어차피 해서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계속 반복해서 시험 당일만, 시험 시간에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시험 끝나고 나서 술 먹고 다 까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현업에서 일은 어떻게 하나요? 찾아보면 되지. 그지? 그지?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점이 뭔데, 나는 찾아보면서 해야지 돼.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하면 자격 박탈이 되지. 그지? 그지? 어쩌겠어. 이런 거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 기억했다 까먹었다, 기억했다 까먹었다 그런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이 공부를 못 버티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아, 되게. 되게 많아. 거기다가 또 개정도 이루어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 기억했다 까먹었다, 기억했다 까먹었다 그런다. 이렇게. 응? 수험생들 중에 꼼꼼한 수험생들은 자꾸 그런 생각하거든. 자꾸 까먹으니까 내 지식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거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쪼개가지고 네 지식이 맞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지 않아. 그지? 시험 점수 커트라인만 넘겼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실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방법이 있겠어? 그지? 그런 방법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때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 어떤 불안감? 실력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를 풀고 일단 답은 찾아낼 수 있겠는데, 그래 그러면 됐다고. 그 상태로 누구든 다 합격을 하고 나간다고. 아, 요번엔 명쾌하게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이제 그게 10년 걸리는 거야. 근데 10년 걸리기 시작하거든. 그지?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럼 현업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데요? 원하지. 원하지. 왜요? 실력 없는데 무슨 일을 해? 일 자체가 들어오지 않지. 그럼 굶어 죽겠네요? 네,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그때는 내가 쪼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책을 봐. 기본서 샀어요? 기본서 제목이 뭐예요? 세법 개론이잖아. 그 개자가 대기개자라고. 대충 써놓은 책이란 얘기야. 우리는 대충 써놓은 책만 봐도 1차 시험 합격하는 거야. 현업에서는요, 양도소득세 실무, 부가세 실무 2000몇 페이지씩 되거든. 법인 결산조정 실무, 내가 키가 2m인데 이걸 다 쌓아놓으면 2m보다 더 돼. 그런 걸 봐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안 좋아도 굶어 죽기 싫어서 다들 보게 돼. 근데 내가 고시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학교 가고 나서 책을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야 일이 들어와요. 학교에 있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일 갖다 던져주고 이런 거 없다. 여기 또 그런 사람들 있거든. 세우사님 저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 삼촌이 사업하는데 삼촌이 명절 때마다 그래요. 니 요즘 뭐 하는데 세우사 공부한다면 그럼 빨리 할게 해라. 삼촌이 니한테 그거 좀 맡기게. 절대 안 맡긴다 삼촌. 절대 안 맡긴다. 친척들이 제일 나중에 맡긴다. 구리 무서까지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맡긴다. 남이 편하다고. 남이 편하다고. 친척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믿을 필요 없어. 나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 참 많이 들었거든. 그럼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건 그때 가서 먹고 지금은 술이나 좀 사달라. 술이나 얻어 먹어. 술도 양재국 독가술 사달라. 세부사 될 건데. 네,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 직장생활 할 때 이제 세무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주변에 동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나가면 내가 좀 많이 도와줄게. 같이 해가지고 좀 이래 지 모가지 될까봐 이제 지가 저 급하다고. 그런 거 없어. 누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지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래서 내가 장전동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나한테 서동배 이런 거 없는 거야. 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서동배가 있어. 끌어주고 밀어주고 절벽에서 미는데 절벽에서 미는데 밟고 올라서려고. 그런 게 어딨어. 다 혼자 사는 거지.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만 하면 돼. 됐죠? 이것도 그럴듯하다고. 등록을 하고 며칠 내에 뭐를 해야 된다, 승인을 요한다, 이런 것도 그럴듯해. 그죠? 자, 그 밑에 주사업장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 돼 있죠? 주사업장 총괄납 후에 법인은 본점 지점 중에 선택 가능해. 됐죠?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해. 선택권이 없어.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만 돼. 개인은 주사무소만 돼. 차이가 있죠? 시험 문제에 이걸 가장 많이 출제했어요. 이 차이점을. 선생님, 국가 시험인데 출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꼴짱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왜 이랍니까 진짜로. 수험생들의 수준이 해마다 4년 평준화돼 해가지고 수준이 너무 높아. 이런 식으로 안 꼬우면 걸러낼 수가 없어. 변별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람이 세무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요건을 판단한다기보다, 그런 자질을 판단한다기보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되어버렸어. 응시인원이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응시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 지금 이제 한 2만 명 되지, 1차 시험 응시자가. 그지? 최근 몇 년 사이에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돌파했거든. 예전에 7,000명만 돼도 많다 했다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거야. 왜 2만 명이나 되는데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변변치 않으니까 나오고, 공무원들은 철밥그릇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나오고, 학생들은 대학 한판 있어봐야 취직이 안 될 것 뻔하니까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댔잖아.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 해봤어? 동아리 활동? 해봤어? 무슨 동아리 했어? 안 시킬게. 안 시킬게. 시키고 싶은 생각 없어. 무슨 동아리 했었어? 안 했었어? 1학년 때부터 애들 고시공부 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무슨 학회 동아리라고 있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거든. 내가 대학 다닐 때 학회 동아리는 대응 안 돼요. 너무 옛날이가. 완전 좀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학회 동아리가 뭔가 그랬더니 취직 준비하대 애들. 그래가지고 저기 면접 대비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동아리 없는 거야. 없어. 한이 되지 않아. 동아리도 그런 거 못 해봐서 한이 되지 않아.
이거 지금 대학생이잖아. 무슨 동아리 하고 있는데? 학회? 뭐 공부해? 취직 준비해? 아니 그럼 미국이 우리의 주적인지 공부해? 남성분도 군대 다 갔다 왔죠? 근데 우리 주적은 뭐야? 군대에서 공부해. 미국이 없으면 있잖아. 그럼 진짜 그럼. 세상이 진짜 많이 너무 아쉬워하지 마. 그 저기 직장생활 하잖아. 취직하면 동아리 활동을 다시 하게 돼. 대학 때 동아리 활동 못한 거에 대한 한이 맺혔으니까 직장생활 때 동아리 활동. 선택권을 줄게. 선택해 볼래? 나도 직장생활 때 동아리 있었거든. 서클 활동이랑 볼링 동아리, 저기 골프 동아리, 당구 동아리, 독서 동아리, 등산 동아리, 낚시 동아리. 어떤 거 하고 싶어? 선택권이 없어요. 팀장이 하고 있는 거 같이 해야 돼. 이 꼴의 팀장이 애견남인지 독서 동아리네 진짜. 책이라고 진절머리 나한테. 응? 이제 완전 달라져 버렸어. 이 대학생들도 엄청나게 준비하지. 그지? 그러니까 응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 세무사 시험도 증가하고 농사 시험도 증가하고.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최대한 많이 걸러야 되거든. 아니면 2차 답안 채점은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회계학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게 주객 정도가 돼버리는 거지. 세무사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 이제 세법 난이도를 높이니까 역대급 난이도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꾸 지역적인 걸 건드리는 거야. 작년 문제 내가 얘기했잖아. 내 얘들한테 저기 옆에 반에서 풀이해줬는데 나도 못 풀겠다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어느 정도냐면 이걸 어디 찾아봐야 있을까? 이런 감도 없어. 그 정도로 어려운 지문들이 출제가 됐어.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 그지? 그거 못 맞췄다고 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전형적인 문제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합격하는 거지. 응?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밑에 적용 강제 기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왔어요. 별도의 적용 강제 기간 규정이 없어. 포기 신고하고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면 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뭔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면 돼. 됐어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포기 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3년을 위해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럴듯하다고 봐.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런 말이 나오면 괜히 그럴듯해 봐. 네? 자,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 자, 오른쪽에 사업자 단위 과세. 이것도 별도의 적용 강제 기간 규정 없고 포기 신고하면 원칙 각 사업장별로 혹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돌아가도 된다. 됐죠? 밑에 별표시 1번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부분 총괄납부도 허용. 내가 사업장이 ABC 3개야. 그 중에 AB 2개만 묻고 싶대. 그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 부분 총괄납부도. 자, 그 밑에 별표시 2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주상수 소재지를 부가세 납세지로 한다. 그렇죠? 아까 했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 주사무소만 된다. 지점은 안 된다. 됐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특례 관련 절차 되겠죠? 그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신청도다. 신청. 그죠? 계속 사업자부터 봐봐. 계속 사업자라는 얘기는 사업을 계속 하던 사람이야. 됐죠?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럼 내년부터 적용받고 싶다. 그럼 뭐 올해 얘기하는 거야. 개시 전 20일이니까. 됐죠? 이게 개시 후 20일 이러면 또 혹한다. 됐죠? 오른쪽에 사업자 단위 과세 봐봐. 동그라미 2번. 사업장 단위로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고 싶으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아하, 둘 다 똑같이 전 20일. 하나 들었네. 뭘 들었는데? 그래서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응. 얘기해도 돼? 이게 나중에 눈 아프다니까. 색깔이. 응. 스탠드 불빛이 탁 비추면 팍 반사대가 눈이 아파요. 초록색으로 돼, 스틱으로 된 형광펜 그게 장기있잖아. 대신에 그 단점이 엎드려 자면 안 돼. 침을 흘리면 그 줄이 윗줄로 올라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스티브 대정한테는. 내려봐봐. 자, 부가가치세법에만 다른 법보다 시험 문제에 날짜가 많이 나와. 날짜가 1일, 2일, 3일, 5일, 10일, 11일, 15일, 20일, 25일, 30일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다른 법에는 날짜가 없어요?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 부가가치세법만 날짜를 좀 많이 암기를 해야 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면 20일.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랑 둘 다 똑같이 20일이야. 개시 전 20일로. 암기할 게 하나 들은 거야. 됐지? 됐지? 자, 이제 위에 신규 사업자를 보자.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부터 봐봐. 특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번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네.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두 군데를 하고 싶은데 두 군데를 사업자 단위 과세로 처음부터 묶고 싶어. 묶고 싶다고. 그런 경우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하나로 묶으면 돼. 원래 원칙이 이거야. 원래 원칙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그때 신청을 할 때 처음부터 사업자 단위 등록으로 묶으면 된다 그 얘기야. 안 어렵죠? 자, 이 왼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어렵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되지. 그치?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란 얘기는 절차로 따지면 일단 한 군데를 주된 대로 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놔야 돼. 하나를 먼저 내놔놓고 나머지 한 개를 낼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묶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서 두 개 규정이 달라진다. 그렇죠? 시험이 잘 나온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특례의 경우도 있죠. 특례는 도대체 뭐야? 다음 페이지 별표시 4번. 특례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데? 다시 왼쪽 페이지로 돌아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데? 봐봐. 내가 사업장이 기존에 있어. 근데 추가로 사업장을 한 개 더 오픈을 할 건데 여기다 묶고 싶어. 주사업장 총괄납부든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든 간에 하나로 묶고 싶다고. 과거에는 다음 과세 기간부터 가능했어. 그런데 이 신규 사업장을 오픈과 동시에 올해부터 바로 묶고 싶대. 과거에는 안 됐다고. 그런데 특례 규정이 만들어진 거야. 올해부터 묶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데? 신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묶으면 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든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든. 됐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밑에 승인 규정 이런 거 없다. 아까 봤지? 됐죠? 자, 밑에 변경.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하면 돼. 됐죠? 별표시 달려있는데 별표시 달린 거 보지 마. 객관식 때 잠깐 보고 넘어가자.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자, 오른쪽에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 됐죠? 자, 밑에 적용 제외 및 포기 돼 있죠? 다음의 경우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대. 어떤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에 사업 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된대. 동그라미 3번에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된대. 동그라미 2번에 이동이 빈번하대. 아,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됐죠? 세부적인 내용은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응?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보고 공부하는 거야. 나오면요, 다 같이 틀리는 거야. 됐어요? 이런 것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공부하면 이제 10년이 걸리는 거야. 됐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돼. 자, 사업자 단위 과세는 그런 건 없고, 밑에 포기. 자,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한 개시 20일 전에
포기 신고를 하면 돼. 승인 필요 없고. 오른쪽에 과세기한 개시 20일 전에 포기 신고하면 돼. 승인 필요 없고. 날짜 다 20일이다. 암기하기 좀 편하겠다. 됐죠? 자, 결정 경정기간 보지 말고요. 넘어가면 자, 이제 6번에 사업자 등록. 자, 사업자 등록 절차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 신청해야 돼. 아까 사업 개시일이 어떤 건지는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낼 수 있다. 됐죠? 됐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단위 등록 특례 앞에서 공부했다. 그 밑에 발급 기한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발급되도록 돼 있어.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정산이 요즘에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2일로 바뀌어서 법 자체가. 됐죠?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일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대. 보정 요구, 추가 서류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정 요구가 가능하다. 그 밑에 직권 등록 이렇게 기억하면 돼.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구나. 그 밑에 등록 거부,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구나. 요 정도만. 됐죠? 됐습니다. 밑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돼. 정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일정 기간 내에 정정해서 재발급하도록 돼 있어. 자, 별표시 5번 돼 있죠? 그죠? 별표시 6번으로 갑시다. 별표시 6번. 자, 괄호 2번이 원칙이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2일 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줘야 돼. 원칙이야, 그게. 됐죠? 근데 괄호 1번. 사호나 도메인 이름 변경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당일날 재발급하도록 돼 있어.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저를 봐봐. 우리 방금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된댔지.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가 언제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니까 당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일이라고 했겠지. 지체 없이는요? 지체 없이. 이거 당일 아니에요? 당일 아니지. 그럼 지체 없이는 뭔데요? 지체 없이. 됐죠? 당일이라고 안 해. 당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무기야. 지체 없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말문제 보기, 말문제 풀 때 지체 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힘들 거야.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등장하거든. 어쩌겠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그런다 자꾸. 응?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 페이지로 돌아와서 등록 말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말소해야 된다. 또 지체 없이. 됐죠? 배업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데 얼마나 기다려준다 했어? 6개월. 됐죠? 자, 그 밑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해야 되고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된다. 됐어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메인의 별표시 1번. 이러한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이기도 할 수 있다. 내가 사업 개시를 하고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가지고 날짜 달리기 표시해놨거든. 오늘까지야. 어떻게 서울에 있어 지금. 어떡하지? 부산에 언제 내려가지? 근처에 아무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그 얘기야. 이걸 관할을 위반한 신청 신고도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해. 반대로 관할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어. 내가 서면에 있어가지고 부산진 세무서 관할인데 동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온다더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관할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안 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불복 대상. 내가 이겨. 관할을 위반한 신고 신청은 효력이 있다. 반대로 관할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다. 됐죠? 자, 별표시 3번. 동그라미 1번. 다른 법에 따라 유사 절차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장사를 안 해보면 잘 모르는 일인데, 우리 아까 사업자 구분할 때 사업자, 비사업자, 그지? 사업자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 면세사업자 옆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부가세 납세 의무 없다. 그지? 왜 없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여러 가지 의무, 재반 의무를 부담할 의무도 없어. 이 의무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 의무라고.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그 얘기야. 근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내거든. 왜 내느냐?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근거해가지고 사업자를 낸다고.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그런데 내가 면세사업 말고 과세사업을 같이 하게 됐어. 그럼 겸용사업자라 그랬지. 겸용사업자는 아까 내가 과세사업자를 했잖아. 그지? 그럼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과세사업자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놓은 게 미리 있다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정정만 하면 된다 그 얘기야. 별도의 사업자 등록서를 낼 필요 없이.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개별 서비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따라 개업, 휴폐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신고,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요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에 근거해서 이런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한 걸로 가름하겠다. 그러니까 재차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됐죠? 또 넘어갑니다. 밑에 별표시 5번 두 번째 점.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 주소도 변경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되지. 그지? 자, 이것도 실무적인 건데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어. 잠깐만 얘기하면, 내가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이 어디냐면 나 집에서 해. 집에서 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내가 요번에 집을 이사를 가.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전입신고 하잖아. 전입신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물어본다고. 사업자가 여기로 돼 있는데 사업자도 같이 옮겨드릴까요? 물어본다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정정을 그냥 해줘 거기서. 그게 요 얘기야. 그럼 별도의 우리가 세무서 가가지고 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미등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건 잠깐 끊었다가 얘기를 합시다.